뉴스에서 이거 많이 보셨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뉴스에서 이렇게 이 코로나 이것들 많이 봤고요. 또한 이렇게 생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도 봤을 겁니다. 이것 또한 동일한 코로나를 다른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이 그림 중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세포털이라고 생각하는 이 옆에 있는 이 털이라는 게 보이죠. 저와 할 때는 라이브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옆에 채팅창에 답글을 달아주시면 이렇게 제가 상호 호환하면서 같이 강의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잠깐만요. 제가 좀 중지가 됐네요. 화면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살짝 ESC를 눌렀더니 빠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고 이것 또한 이 동그란 까만색 그 선 경계선 옆으로 뭔가 퍼져 있는 무언가가 보이죠. 이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렇게 뭔가 펼쳐져 있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뾰족하게 표현된 이런 이미지나 실제 현미경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세포 막 바깥에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세포 그림 하나 볼게요. 정상세포랑 그 다음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중에서 어느 게 더 건강한 세포일까요? 오른쪽은 뭔가 누렇게 염증이 보이죠. 네. 왼쪽이 정상세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알고 있을 땐 이 세포를 이렇게 알았어요. 그 맨질맨질한 어떤 이런 원형 덩어리 안에 우리가 이제 시험 칠 때 너무나 많이 나왔던 미토콘드리아도 들어가 있고 핵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리보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똑같은 세포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포막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살펴봤어요. 이게 뭘까 했더니 이렇게 전자현미경에 살아 움직이는데 무언가 세포도 대머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세포털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를 하나를 딱 떼어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봤죠. 그랬더니 이 안테나처럼 보이기도 하고 곤충의 더듬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것들은 크게 8가지의 영양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거는요, 일반 과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버즈 바이오케미스트리에서요,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인 이 하퍼의 생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 뭐 글루코즈, 갈락토즈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에서 곡류나 우유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지만 만노주나 퓨코즈나 자일로스 같은 이 아래 6개는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자, 10년 후에 이 하퍼의 교과서에서 단당류를 보충해줘라. 그래야만 너네가 확실하게 건강에 유익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당 영양소 보충제 개발이 촉진이 된 거죠. 이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이 8가지 포도당부터 해서 N아세틸 유라민산까지는요. 세포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필수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인 탄단지 외에 비타민, 미네랄 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의사소통에 필요한 필수 단백질이다. 그리고 이 의사소통이 돼야 우리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이라고 하는 이 글리칸이라고 하는 게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건 첫 번째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이런 이제 혈액이나 체액 속에서 영양소를 인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한 파트너분이 이 설명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세포 바깥에 있는 이 글리칸이라고 하는 이 당사슬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 나이트클럽이라고 생각하면
이 나이트클럽에서 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잘생기고 그다음 멋진 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너는 통과 이렇게 해주는 거죠. 반면에 얼굴이 약간 뭔가 이렇게 좀 험상궂고 뭔가 들어왔을 때 이 나이트클럽의 분위기를 해칠 것 같고 이런 톡소나 뭐 톡신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이제 앞에서 가드가 기다리고 있다가 더 큰 놈을 부르죠. 바디가드를 불러서 얘네 좀 데리고 가 저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독소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절대 나이트클럽 구경인 나이트클럽인 세포를 구경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인지하는 역할을 하고 그거를 막아서는 면역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감염되지 않게.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글리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사슬은 세포 하나에 10만 개 정도가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대략 3, 4만 개 정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인성 독소나 그 다음에 외인성 독소인 이 미세먼지, 활성산소 이런 어떤 스트레스 요인들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이 세포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거죠. 그리고 질병에 걸린 부위는 당사슬이 변형이 되거나 대략 1만 개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세포털이라고 하는 글리칸은 사람의 눈처럼 인식하고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세균 감염이나 암, 면역 반응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글리칸이라는 이름이 어렵다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세포털, 당의 당쇠, 이렇게 당사슬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세포털이라는 게 아까 뭐를 한다 그랬어요? 영양소를 인지한다고 했잖아요. 영양소를 어떻게 인지할까요? 징크라고 하는 아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세포털이 이 징크를 알아볼 수 있는 세포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세포털이 망가져서 징크라는 이 아연을 알아보지 못하면 아연은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철이나 굴이나 이런 코포 굴이나 비타민 B1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당 단백의 합성, 이런 세포털을 이루는 이런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타민을 먹어봤자 연료 없는 차량에 엑셀레이트를 밟는 거랑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량 갈까요? 안 가겠죠. 자, 세포가 영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의 이 영양소, 영양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이러한 세포털을 만드는 근간을 이루는 영양소를 우리가 이제 그 시판에서 먹을 수 그것처럼 몽글몽글하게 세포가 변형이 돼서 백혈구 세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뽀송뽀송한 밤송이가 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자, 요즘은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면역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암 예방의 핵심이 면역 탄수화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환자를 이제 케어하시는 이 의사분들도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영양요법을 고찰을 하신다, 영양요법적으로 이제 이 영양으로 약 대신에 어떤 독성이 이제 강하지 않은 약으로 환자를 치유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신영순 이제 원장님이라고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시고요. 이제 환자 중심의 암 치료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8가지 우리 세포토를 구성하는 영양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이런 만노즈라는 게 있어요. 이 만노즈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억제하고 이제 걸린 동물의 생존율을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퓨코즈도 마찬가지고요. N아세틸 이제 갈락토사민 이거는 이제 뮤신층이라 그래서 우리가 참마 같은 거 먹으면 위장에 좋다고 하는 게 그 안에 뮤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세포토를 구성하는 영양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래전부터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성 제품으로 인정이 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삼 좋다는 거, 홍삼 좋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알로에, 버섯류, 뭐 너무나 비싼 후코이단, 그 다음에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이런 초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 몸의 세포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정자, 난자의 어떤 수정부터 시작해서 뇌나 이런 귀, 위장, 그 다음에 이런 관절, 이 모든 곳에 다 세포털이 있다는 겁니다. 혈관을 한번 볼까요? 혈관을 단면인데 혈관 단면 안에도 보이죠? 세포털이라는 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혈관에 세포털이 있는 건 여러분들 그 바다나 이럴 때 보면 산호초나 해초가 많은 곳에 물이 깨끗하죠. 왜 그럴까요? 산호초나 이런 해초들이 중금속을 걸러주기 때문이죠. 이 바다에 또 어떤 나쁜 성분을 걸러주고 마찬가지예요. 혈관에도 이런 글리코칼릭스라고 하는 이런 세포털들이 혈관에 떠다니는 염증을 잘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혈관벽은 글리코칼릭스로 덮여 있다.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뇌 혈관벽의 당사슬은 나쁜 이물질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리코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좋은 제품들을 먹어주면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요거 볼까요? 이제 폐는 당사슬에 있는 점액 섬유의 운동으로 이물질을 배출시켜서 정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폐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 오른쪽 사진이에요. 오른쪽 사진에 이 기둥처럼 보이는 이것이 엄지손가락처럼 보이는 것이 글리코프로틴, 그러니까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뿌리고요. 이 옆에 있는 이 슈거라고 된 것들이 다 거기에 이게 프로틴이 돼 있고 여기 슈거라고 돼 있는 이 잔털들이 다 세포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 단백질인 세포털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구 건조가 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 눈에 이런 수분을 잘 함유하고 있는 이런 세포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수세미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이 뭐라 해야 되니까 이 수세미가 이 수분을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거품을 잘 내려면 걔가 이렇게 수세미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포털이 많아야 그 안에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구 건조가 되지 않아요. 논문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뭐 되게 유명한 이런 책들도 많죠.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부터 시작해서 사이언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글리코칼릭스를 최근에는 새롭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의학계에서. 그 하나 보면 오른쪽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글리코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센터가 있어요. 결국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거고요. 저 이 위에 여기 있는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의과대학 아시죠? 그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배우는 커리큘럼이에요. 그 커리큘럼 중에서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다 글리코프로틴, 글리코월드, 글리코믹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실제로 현재 의대생들은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걸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리코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세포 간의 대화와 교통, 서로 인사하는 거죠. 너는 암세포구나. 너는 바이러스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체 유사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원이 들어갔을 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나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세포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뭔가 원형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 이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항간염 기념, 해독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그 점막 같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폐점막, 눈점막, 장점막 이런 것들을 수분을 충분히 함유해서 건조하지 않아서 아토피나 비염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당사슬이 충분해야 난자와 정자가 서로 알아볼 수 있어서 불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사질환을 일으키는데도 이제 이게 세포털이라는 게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결핍이 나타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아토피, 천식, 비염 이런 거죠. 과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면역이 너무 센 거죠.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아이들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포,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뭐 건선 이런 거 다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노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저면역 질환이 이제 암이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저면역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감기나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릴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뇌기능, 이 뇌에는 수많은 세포털들이 있어요. 세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세포털이 부족하면 뇌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학습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파킨슨 같은 병들이 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이런 8가지 당 영양소를 충분히 함유한 이런 제품을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알로에 메나폴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통으로 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엠브로토스 이지라고 하는 형태로 이건 포 형태예요. 그리고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순수한 제형이면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는 이제 이거 시트러스 팩틴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더 먹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 라이프에는 정말 이 당 영양소 세포털을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어떤 영양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해독에 아주 탁월한 해초 추출물인 알긴산 나트륨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독자적인 이런 이제 특허를 낸 여러 가지 뭐 식이섬유, 그다음에 장내 유익균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화된 쌀기 형태로 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식이섬유이면서 비타민 미네랄의 보고이기도 하죠. 그리고 메나폴이라고 하는 정말 항염증 작용에 탁월한 이런 제품들도 이런 알로에를 가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로에 베라에 아까 얘기했던 그 에이스 만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메나폴에도 많이 메나폴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면역 조절이나 상처 치료에 정말 획기적인 어떤 생리 활성 상태를 나타내고요. 피부 건강, 장 건강, 또 면역 증진.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증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장이 건강하면 턱 밑에 뾰루지가 안 나타나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벌어줄 사람은 고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대신 아파해 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건강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건강은 모든 자유 중에 으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자 이런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주, 노아의 방주이기도 하고 이런 열차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